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겪으며 때로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들의 독립, 그리고 달라진 일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7명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어진 기대 수명으로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찾지만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문일 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분명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현재에 집중하기.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이나 실수에 사로잡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에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집착하다 보면 현재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과거가 그리워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답니다.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만날 차례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전환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도 이제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주인공들이 남은 인생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거예요. 은퇴 후의 공허함,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뒤의 적적함,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하지만 이런 시간들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랍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지금은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며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엇을 해볼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버드 대학의 엘렌 랭거 교수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음 챙김과 현재 중심적 사고를 실천한 노인들의 경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둘, 관계의 재발견.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80년 동안 지속된 연구 결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사회봉사나 재능기부를 통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노아 연구소는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관계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이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어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라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그날의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 친구, 문화센터에서 함께 배우는 동료, 봉사활동에서 만난 이웃들. 이렇게 하나둘 모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연의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평생 학습 즐거움. 세 번째로 평생 학습의 즐거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라톤은 교육은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 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뇌가 더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더라도 우리 천천히 함께 배워보면 되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전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몸과 마음 관리. 네 번째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투자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건강입니다. 동양의 노자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노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화 그레이스 앤 프랭키에서 주인공들이 보여준 것처럼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유머러스하게 바라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노인 건강 수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운동,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식단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의 충분한 섭취가 근력 유지와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처음에는 창가에 서서 스트레칭 몇 번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답니다.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따뜻한 인사를 건네듯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매일 아침 5분씩 이렇게 시작한 작은 습관이 어느새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줄 거예요. 유튜브에서 초보 운동, 5분 스트레칭 등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제적 지혜. 다섯 번째로 경제적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건강만큼 재정관리도 중요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탈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노후 자금 부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행복경제학의 대가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노년의 행복은 물질적 풍요보다 경험의 풍요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투자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설 파리의 아파트에서 주인공이 검소한 생활 속에서도 매일 아침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찾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현명한 노후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세요. 특히 의료비 지출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응급 상황을 대비한 자금을 마련해 두세요. 각종 노인복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시니어 할인이나 경로우대 혜택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 마트에 가시면 장보기 영수증을 꼭 가져두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모아보세요. 지출을 분석해보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거예요. 때론 작은 절약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답니다. 여기에서는 OECD의 노인복지정책 연구를 참고할 만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수입의 최소 50%를 고정 지출로, 25%는 비상금으로, 나머지는 여가와 자기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별도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 창조적 취미활동. 6번째는 창조적 취미활동의 중요성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론을 통해 창조적 활동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악기 연주나 미술 활동은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창작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예술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주목할 만합니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우울감이 감소하고 삶의 의미를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와 같은 창작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적 활동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코르테토에서 은퇴한 음악가들이 다시 악기를 잡으며 삶의 열정을 되찾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시인 김남조 선생님은 90세에도 매일 시를 쓰며 창작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창조적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릴 적 갖고 싶었던 취미나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세요. 지역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예술 강좌를 활용해보세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영상 편집이나 디지털 아트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베란다나 텃밭에서 식물을 가꾸며 원예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처음엔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랍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초보자였으니까요. 수채화 물감이 종이 위에서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설레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서툰 솜씨로 만든 편지함에 손주의 사진을 소중히 간직해보세요. 텃밭에서 키운 작은 방울토마토의 맛이 어떤 진미보다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작은 기쁨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답니다. 7. 영성의 발견과 내면 성장. 7번째는 영성의 발견과 내면의 성장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노년기를 영적 성숙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보다 내면의 평화와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나 명상을 통해 영적 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교의 틱나탄 스님은 노년기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져서 평화로운 삶의 길에서는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이 고독한 항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성장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성을 키우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감사일기를 쓰며
일상의 작은 축복들을 되새겨 보세요. 가까운 절이나 성당을 방문해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인생과 영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또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미국 듀크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명상이나 기도 등 영적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들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영성이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넘어 실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우리가 걸어온 길,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조각들이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외롭게 느껴질 때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해 보세요.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답니다. 8. 세대 간 소통과 지혜 전수. 8번째로 세대 간 소통과 지혜의 전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인류학자 마거린 미드는 세대 간 소통이야말로 문명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손주들에게 배우고 인생의 지혜를 전수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이해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육자 제롬 브루너는 이야기를 통한 경험 전수가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라스트 레터에서 할머니가 손녀에게 편지로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장면은 세대 간 소통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으세요.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고 경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 모임에서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공유하세요. 일본 도쿄대학의 장수 연구소가 진행한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더 길었으며 특히 치매 발병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세대 간 소통이 단순한 정서적 만족을 넘어 실제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는 손주에게 카톡이 왔다며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으시는 할머님을 배웠어요. 서툰 손길로 이모티콘을 보내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이름을 외우고 계신 할아버님,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연구하시는 할머님의 모습처럼요. 그 정성 어린 마음이 세대 간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줄 거예요. 최근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82%가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중 78%는 신체적 건강도 함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늦은 나이의 시작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화 위대한 유산에서 주인공이 말했듯이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저장해 두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그 내용을 다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앞으로 힘들고 지친 순간마다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가을이라고.
우리의 인생도 마치 가을처럼 원숭미와 지혜로 물들어가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영화 위대한 유산에서 주인공이 말했듯이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